여러분, 세일 당일인 6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에는 썸머 세일 초특가 이벤트가 있어요. 다이렉트웨이에서 고르고 고른 알짜배기 제품 3종이니 꼭 초특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로지텍 MX 버티컬 손목보호 마우스. 4년 동안 잘 사용하던 버티컬 마우스에 스크롤 버튼이 이상이 생겨서 눈여겨보던 로지텍 MX 버티컬 손목보호 마우스를 이번 기회에 구입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제품 정말 제값을 하는데요. 티파니 블루와 블랙 색상의 포장을 열면 마우스와 USB 수신기, 충전용 케이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로지텍 MX 마스터 마우스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무선 마우스의 연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네요. 연결성은 2.4GHz의 USB 수신기 1대, 블루투스 2대로 최대 3대 기기까지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원조 버티컬 마우스답게 요상하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유명 인체공학자가 정한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고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네요. 다이렉트님의 손이 좀 큰 편인데 아주 잘 맞는다고 하네요. 손이 작으신 분에게는 로지텍 MX 버티컬 리프트라는 마우스가 따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버티컬 마우스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손목 보호와 그립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면에서 MX 버티컬은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뒷부분 각도가 갈수록 올라가게 디자인되어서 손목 부분을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MX 마스터 3와 거의 동일한 플라스틱 플러스 고무 표면 재질로 손가락이 미끌거리지 않고 고정이 잘 돼서 작업이 잘 됩니다. 저가의 수직 마우스의 경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표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만 된 경우가 많아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X 버티컬은 왼쪽, 오른쪽 버튼, 앞으로, 뒤로 버튼 등 일반적인 버튼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스크롤 휠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스크롤 휠 중앙 버튼도 쉽게 클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MX 마스터의 하이스피드 스크롤이나 가로 스크롤 휠 등의 기능이 없는 건 살짝 아쉽네요. 정리하면 손목과 손이 아주 편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로지텍 MX 버티컬은 결론적으로 다이렉트웨이의 새로운 메인 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베이서스 모니터 라이트. 모니터 주변 책상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작업 능률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베이서스 모니터 라이트는 모니터에 달아서 LED 조명을 책상 위에 비춰주는 제품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책상 위를 산뜻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조는 20만원 정도의 벤큐 스크린 바라는 제품인데 베이서스 제품은 2만원대에 구매했어요. 베이서스 제품의 포장 디자인은 언제나 좋습니다. 박스에는 제품과 한글도 있는 매뉴얼 그리고 USB-C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제법 세련되었고 ABS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감도 나름 훌륭하네요. 거실불이 좀 어두운 편이라 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라이트 뒷면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고정쇠가 있어서 모니터 위에 살짝 고정하는 형식인데 모니터가 워낙 옛날 제품이라 거의 위에 걸쳐놓는 형태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타입C로 전원을 공급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켜는 순간 모니터 라이트도 같이 작동했는데 오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데스크를 정말 산뜻하게 바꿔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네요. 모니터와 일체형이라 잘 어울리고 다른 조명을 옆에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 주변을 밝게 비춰줍니다. 컴퓨터를 잠깐 사용해 보았는데 모니터 조명 없이 사용했을 때보다 피로감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모니터를 볼 때뿐만 아니라 책상에서 책이나 문서를 볼 때도 아주 좋더라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의 터치스크린 중앙 버튼으로 밝기와 색 온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명을 쥐고 움직이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모니터 주변이 밝으니까 눈이 확실히 덜 피곤하고 주위가 어두워도 책상은 은은하게 밝으니까 집중력도 확실히 사는 것 같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그린 QI2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맥세이프 기능으로 아이폰을 딱 붙여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애플이 인정하는 무선 충전 규격인 QI2를 지원해서 일반 무선 충전기의 2배인 15W의 빠른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포장을 열면 매뉴얼과 타입C 충전 케이블 그리고 큐브 형태의 생각보다 작은 제품이 들어있네요. 제품은 접힌 상태에서는 정말 작아서 손바닥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휴대성으로는 만점을 주고 싶네요. 제품의 마감은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무선 충전기를 당기면 허리가 생겨서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충전 포트를 뒤에 연결하면 아이폰을 딱 붙여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QI2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아이폰을 15W로 충전할 수 있어요. QI2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 무선 충전기는 7.5W로 반으로 줄어든 속도로 충전됩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에어팟을 놓아서 5W로 충전할 수도 있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5W로 애플워치나 다른 기기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중 관절로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아이폰을 붙여서 거치대로 사용해도 좋아요. 높은 휴대성과 예쁜 디자인, QI2 고속 충전의 삼위일체가 잘 맞는 제품이네요.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도킹 스테이션. 이렇게 예쁜 USB 허브 보셨나요? 거기에 귀여운 세컨드 모니터 기능까지 있어서 데스크 테리어로서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녀석이에요. 순백의 포장을 열면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제품과 매뉴얼,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타입C 케이블은 USB-A로 바꿀 수 있는 어댑터도 포함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제품 받침대는 높이를 살짝 더 높여주고 안정감을 주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8, 90년대 레트로 컴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커다란 CRT 모니터가 지금 보면 왠지 풍성해 보여서 더 귀여운 것 같네요. 이 제품은 1세대 버전과 2세대 버전이 있는데 외관적인 차이는 없지만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세대 제품은 480, 320 픽셀이고 2세대 제품은 960, 640 픽셀로 2배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하되는 제품은 거의 2세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매뉴얼에 해상도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전면을 보면 SD카드와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5기가의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타입C 1개와 USB-A 2개로 총 3개의 USB가 제공됩니다. 우선 이 제품은 비디오를 지원하는 타입C 하나면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하드디스크 등을 사용할 때 10W의 전력을 보충해주는 포트가 있네요. 컴퓨터가 비디오를 지원하는 타입C가 없다면 HDMI 케이블도 추가적으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맨 오른쪽에는 억스 포트가 있어서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3.5인치의 IPS 디스플레이에 해상도가 무척이나 좋아져서 정말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주사율은 60Hz로 고정되어 있어요. 화면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전원을 끌 수도 있네요. 화면을 켜서 보면 미니 모니터가 더욱 귀여워 보이네요. 근데 화면이 작고 글자도 작아서 완전한 세컨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기분 전환용으로 동영상이나 뉴스를 틀어놓거나 컴퓨터의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용 또는 음악 플레이 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데스크 테리어 제품이 필요한데 거기다 USB 허브까지 필요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야 무선 해머 드릴. 이번에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국산 제품인 자야 해머 드릴을 구입했어요. 망치로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 드릴로는 구멍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땐 일반 드릴이 아닌 벽을 때려주는 해머 드릴이 필요합니다. 살짝 요란스러운 포장을 열면 이 가격에 전용 케이스까지 있는 건 아주 좋네요. 내부에는 충전기, 익스텐션,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기본 드릴 비트와 드라이버 비트도 들어있는데 기본 제품이라 품질은 보통 떨어진다고 하네요. 전용 배터리는 손잡이 아래에서 탈착이 가능해요. 앞쪽 다이얼로 토크를 바꿀 수 있고 뒤쪽 다이얼로 드라이버 모드, 드릴 모드, 해머 모드를 변경해요. 위쪽 스위치로 RPM을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방아쇠 위에 토글 스위치로 정회전, 역회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이 그림을 베란다 벽에 달려고 하는데요. 망치로 못을 쳐도 콘크리트 벽은 어림도 없고 일반 드릴로도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야 드릴을 해머 모드로 바꾸고 뚫어주었습니다. 해머 모드를 사용하면 드릴이 망치로 치는 듯한 효과를 내어줘서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어요. 벽에 구멍이 나면 칼브럭이라는 플라스틱을 구멍에 넣어주고 망치로 못을 박아주니 잘 들어가네요. 이제 이 그림을 안정적으로 걸 수 있겠어요. 짜잔, 핸드릭스 형님 멋지죠? 드릴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비트를 꽂으면 전동 드라이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문 장비는 아니라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사용하는 정도면 가정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세대. 아이패드 프로 같은 12.7인치의 큰 화면의 고성능 프로세서,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인기 태블릿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세련된 태블릿의 촌스러운 포장 혹시 컨셉일까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충전기, 충전용 타입C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용 핀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1세대와 비슷한데 카메라 부분이 커지고 보다 큼직해진 레노버 로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태블릿 왼편에는 지문 인식 겸용 전원 버튼과 마이크로 SD용 슬롯이 구비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타입C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 1을 지원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과 DP 비디오 전송이 가능해요. 직구 제품이라 한글화를 진행했는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따라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글화 진행 후 제가 원하는 몇몇 앱을 깔았습니다. 1세대와 동일한 12.7인치 3K LCD를 탑재하고 400니트의 밝기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서를 비롯한 하드웨어 스펙이 1세대에 비해 월등한 만큼 사용감이 훨씬 빠릿빠릿해진 느낌이에요. 스냅드래곤 870이 장착된 샤오신 패드 프로 1세대에 비해 다소 생소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300이 들어가 있는데요. 3D 마크 벤치마크 기준 약 30%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램과 스토리지가 탑재되었어요. 그래서 4K 동영상도 아주 플레이가 잘 되고 사양이 제법 높은 FPS 게임도 끊김없이 원활하게 플레이되었습니다. 4개의 JBL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도 큰 화면만큼 인상적입니다. 정리하면 큰 화면의 동영상 감상, 게임, 교육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만한 태블릿이 있을까요? 성능까지 강력해져서 이제 가성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텍 G309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의 게임 라인업인 G 시리즈 중에 중간급 보스 마우스라고 할 만한 제품입니다. 웬만한 핵심적 기능을 다 넣어서 둠을해보니 악마들을 더 쉽게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로지텍다운 디자인의 포장을 열면 USB 수신기와 연장선, 품질 보증서, AA 건전지 1개, 추가적으로 미끄럼 방지 스킨도 들어있네요. G309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듯한 개성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아마 우주선이나 레이싱카의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로지텍 G 라인업 마우스들은 전용 USB 수신기를 사용하는데 G309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충전식은 아니고 AA 건전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지텍의 파워플레이를 지원해서 로지텍 파워플레이 마우스 매트에서 건전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G309는 라이트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라는 특별한 스위치가 장착되었는데요. 광축의 기계식 스위치 느낌을 넣어서 정확하고 클릭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센서인 히어로 25K가 장착되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캐치하고 100에서 25000의 넓은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둠 이터널은 정말 빠른 움직임과 정확성을 요구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악마들이 덤벼도 자신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건전지를 삽입해서 사용하면 무게가 88g 정도로 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손이 좀 큰 분들에게는 작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 고성능 게임 태블릿의 제왕인 레노버 Y700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프로세서와 램, 스토리지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고 주사율이 최대 165Hz까지 높아져서 더욱 스무드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강력함을 상징하는 블랙 색상의 포장을 열면 제품과 충전기,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 디자인은 2세대와 거의 동일한데 후면을 보면 큼직한 리전 로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제품 디자인과 색깔도 참 멋진 것 같더라고요. 제품 위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제품 아래에는 타입C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2를 지원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과 DP 비디오 전송을 지원해요. 또한 오른쪽에 타입C 포트가 하나 더 있어서 헤드폰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직구 버전이라 필요시 한글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앱센터에서 구글 플레이를 깔고 한글 입력 앱인 G보드만 깔아서 한글화 없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네요. 이렇게 필요한 앱을 다 깔았어요. 네이버를 사용해보니 2세대보다 더 빠릿빠릿해진 느낌이에요. 8.8인치 2560x1600 픽셀의 밝기 500니트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2세대에서 144Hz였던 주사율이 최대 165Hz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4K 영상이 더욱 스무드하게 플레이되고 8.8인치로 화면이 좀 작은 걸 제외하면 4K 영상 감상용으로 여전히 손색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에서 A 플러스 젠 3로 대폭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된 램과 스토리지가 탑재되었어요. 집에 있는 게임 전문가에게 Y700 2세대에 비해 체감 성능이 30% 향상된 것 같다는 생생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한 더욱 커진 뒷면의 방열판으로 Y700 2세대보다 향상된 온도 제어 기능을 체감할 수 있어요. 슬라이딩하면 나오는 레노버 게임 옵션 창으로 게임 플레이 때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게임 성능의 대폭적 향상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태블릿의 위상을 여전히 지켜낼 제품이네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Y700 1, 2세대에 있던 마이크로 SD 포트가 사라진 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미 센서 등 2세대. 우리 집에는 현관과 거실이 연결되는 복도가 있는데 여기가 유난히 어두웠어요. 가끔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제법 인기 있는 샤오미 센서 등을 구입했어요. 포장 안에는 제품과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우선 제품은 마감이 좋아 보이고 거치대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센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은 제법 스마트한데요. 이 제품은 충전식은 아니고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센서 등 안에 스위치로 2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거치대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바로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약 2.5m, 120도 각도 안에 들어오면 센서 등이 딱 켜집니다.
생각보다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되어 물체를 놓치는 일은 없어 보여요. 거치대를 벽에 붙여놓고 센서 등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센서 등을 떼내어서 후레쉬 라이트로 써도 쓸만합니다. 이제 복도를 지날 때도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서스 슈퍼 GAN 데스크탑 충전기. 최신의 GAN6 기술로 더 작아지고 충전 효율이 높아지고 발열도 적어진 제품이에요. 또한 케이블을 쭉 잡아당겨서 사용하는 기능은 정말 편리해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전원 케이블, 그리고 바닥에 고정시키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마감은 아주 좋고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책상에 놓고 써도 부담이 없습니다. LED 부분은 전원이 켜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눌러도 전원이 켜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개폐식 케이블이 정말 편해요. 항상 케이블이 깔끔하게 정리되니 책상 위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적당히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살짝 더 당겨서 놓으면 케이블을 다시 수납할 수 있어요. 베이서스의 예전 개폐식 충전기의 경우 케이블 포트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자석으로 깔끔하게 붙어서 더 좋네요. 전면을 보면 위에서부터 타입C 2개, USB-A 1개, 타입C 1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위에 타입C와 개폐식 타입C의 경우 싱글 포트 사용 시 GAN6 기술로 최대 100W의 충전 속도를 내어줍니다. 최신 맥북 프로에 연결하면 100W에 가까운 급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죠. 위에서 두 번째 타입C를 사용하면 최대 3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30W 이하로 충전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하면 좋을 포트죠. 마지막으로 위에서 세 번째 포트인 USB-A이고 저전압인 최대 10W로 충전됩니다.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혹은 면도기 등에 아직도 저전압으로 충전해야 하는 기기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요. 포트를 2개 이상 사용하면 타입C의 경우 65W 플러스 30W로 사용이 되네요. 3개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100W의 전력을 각 제품이 나눠서 쓰게 되겠죠? GAN6에 기반한 충전기로 크기는 작아지고 100W의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감과 디자인도 좋아서 책상에 놓으면 데스크 테리어로서의 역할도 해내는 모던한 제품이네요. 늘어나는 개폐식 케이블은 워낙 편해서 이 기능이 없는 충전기를 외면할 정도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라이티 리뷰 때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